네, 지금부터 차트상에서 구간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것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사용할 차트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라고 한다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종류가 있죠. 네, 그 종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캔들이 만들어지는 기간의 차이에 따른 것인데요. 일봉 캔들로 만들어진 일봉 차트가 있고, 그리고 분봉 캔들로 만들어진 분봉 차트가 있습니다. 또 분봉이라고 한다면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봉 차트, 월봉 차트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업에서 볼 차트는 일봉 차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차트를 볼 때 일봉 차트를 가장 먼저 보기 때문이고요. 보통 주식 초보자들이 초단기 매매를 하지는 않죠. 뭐 예를 들면은 3분, 4분 사이에 주식을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낸다던가, 아니면은 초단위로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짧은 수익을 여러 번 쌓아가는 그런 투자, 이런 거는 좀 고수들의 영역이라서 보통의 경우에는 최소 며칠, 몇 주 이런 식의 시간을 들여서 수익을 거두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참고하는 차트가 일봉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업을 일봉 차트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차트의 구간 나누기는 전문가들이나 투자자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뭐 각자가 기법도 차이가 있을 거고 보는 관점도 다를 테니까요. 한마디로 정답은 없는데요. 우리 수업에서 배우게 될 것은 상당히 기본에 입각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정답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이 방법대로만 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매매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요. 네,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트상에서 구간을 나눌 때는 선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는데요.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에 따라서 선을 몇 개를 그리는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3선과 4선을 통해서 구간을 나누는데요. 3선의 경우에는 고점과 저점이 되는 라인과 중심선을 그어주고요. 4선의 경우에는 고점과 저점이 되는 라인 2개에 중심선을 2개로 그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럼 어느 경우에 3선을 그리고 어느 경우에 4선을 그릴까요? 일단 3선의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이 골짜기 같은 모양을 그리면서 진행이 될 때 그려주게 되고요. 4선의 경우에는 계단의 모습으로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때 그에 맞춰서 그려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주식 종목은 3선으로 보통 그려지고요. 4선은 테마주, 급등주가 많은 편입니다. 주식이 어느 정도 횡보세를 보이다가 급등을 하고 또다시 횡보세를 보이면서 급등하고 이러는 와중에 주가가 레벨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반적인 보통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레벨업을 잘 하지 않죠. 그런데 테마주나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주가의 그 레벨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계단 형태로 나오게 되므로 3선으로 구분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요. 4선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 3선이 됐든 4선이 됐든 차트의 구간을 나누기 위해서 선을 그을 때는요, 우선적으로 차트상에서 고점이 되는 부분을 선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저점이 되는 부분을 그린 다음에 가운데 중점을 그리는 순서로 그려주게 됩니다. 선을 그릴 때 아래부터 위로 간다던가 위에서 아래로 계속 순차적으로 그리게 되면 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고점, 저점, 중점 순으로 그린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선의 종류의 경우에도 고점, 저점, 중점이라고 표현하는 이 선들은 기본선이라고 하고요. 기본선 외에 약하게 지지를 받거나 저항을 받는 라인을 따로 그려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을 보조선이라고 하고요. 이 보조선은 보통 단타를 하는데 이용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기준선에서 좀 멀어졌을 때 그에 맞춰서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이용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차트의 구간을 나눌 때는 고점과 저점과 중점의 순서로 선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 선의 형태는 기본선과 보조선이 있으며 또 선을 3개로 그려주느냐 4개로 그려주느냐는 주가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을 할 것은요. 이 기준선이 되는 것들을 그릴 때는, 한마디로 구간을 나눌 때는 그 구간의 영역을 너무 넓게 잡거나 너무 좁게 잡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일단 너무 넓거나 좁으면 선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죠. 예를 들면은 고점이 10,000원인데 저점이 100원이다. 그리고 가운데 뭐 5,000원 정도 된 데를 중점으로 잡았다. 그러면 그 어떤 주식이더라도 10,000원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면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매매에 어떻게 참고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매매에 참고할 수 있는 정도로 그 간격을 벌려서 선을 그어주는 거고요. 주가가 어느 정도의 폭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진 퍼센트를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직접 차트에서 구간을 나누면서 이런 정도로 넓혀서 잡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주가의 흐름을 공이 튀기는 것에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저항선과 지지선이 되는 라인은 거래가 쌓여있는 매물대 영역이라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차트 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전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캔들이 맞물리는 곳이 매물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매물대가 공이 튀겨나가는 벽면이 되는 것이고요. 매물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벽이 딱딱하고 탄성이 센 것이고 매물대가 적으면 유리벽처럼 언제든지 뚫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앞서서 이론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던 부분을 이제 차트를 보면서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수업을 통해서 이론과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종목을 선정을 해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에서 활용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차트에서 구간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매매에 나서기가 좀 어렵겠지만 뒤이어서 배울 캔들에 대한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나면 이 차트 나눈 것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수업 보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요. 직접 HTS 상에서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시는 것 잊지 마시면서 계속해서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